명절 잘, 명절인데 뭐 못 가게 하니까 명절 같지도 않고, 갔다 오신 분들은, 그죠? 뭐 걸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가족 간의 모임, 처벌을 받나요? 생각에. 부산에서 지금 두 집안이, 그죠? 명절 모임 이후에 코로나 확진, 4명은, 5명은 안 넘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죠? 부모님 2분 있으니까 2사람씩 올라가서 만나고 왔다. 뭐 이렇게. 그럼 법의 위반은 아닐라나? 그죠? 무서운 세상이 계속되고 있네요. 보니까 12시까지 또 풀렸고, 앞으로 좀, 전체 보니까 코로나 백신 한 70% 맞을 때까지가 마스크 계속 끼고 나머지는 관망이라더라고. 그래서 접종을 70% 정도 하면 그 다음 접종보다 이제 기다리면 이제 코로나가 자연 소멸이 된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올해 말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뭐 보고서도 있고 이렇게 좀 뭐 앞으로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단톡방에 올려진 기술사 제도에 대한 변경사항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긴 있죠. 타 형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옛날부터 말이 나왔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사라고 하는 형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문제점이 생겼던 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 기술사 제도는 너무 많아요. 개수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교수님 알겠지만 건축전기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맞는 게 잘 없어가지고 뭐 빌딩 뭐 전기 관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다더라고요. 그걸 할 수 있는 형태는.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전기는 따로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FDA란다. 거기 있는 기준의 전체에 속해져 있는 거하고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 안 돼서 소방도 지금 잘 없거든요. 그래서 소방과 유사한 형태를 하나 만드느냐, 국제적으로 맞춘 거, 이게 변경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바꾼다 말을 했었는데, 바뀌어가기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앞으로 바뀌는 게 먼저일까, 내가 따는 게 먼저일까의 차이죠. 그죠?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있어서 쉽게 바꾸지는 잘 못할 것 같긴 하고, 그런데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세상의 모든 자격증은 다 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점차. 그래서 먼저 따서 그 혜택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딴 사람도 다음 혜택을 위해서 또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이거 하나 따고 내 평생 이제 다시는 없어. 뭐 이렇게 안 하시고, 따고 좀 더 고민해보고 다른 쪽도 한번 고민하고 경력도 쌓고 이러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그거보다 더 골치 아픈 게 우리 PQ입니다, PQ. 지금 만약에 소방 경력 없으시면 기술사 따도 아무 소용 없어지는 세상이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제 일반 전기를 비교해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전기의 건축전기 기술사를 취득을 하면 건축전기 기술사가 취득하는 평균 기간이 한 3, 4년 정도 되거든요. 한 4년에서 5년 정도 있어야지만 따는데 따고 난 다음에 공동주택 경력이 없으니까 그냥 기술사증만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혜택이 거의 없는 거지.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연봉이 한 5천 정도 이렇게 수준이에요. 설비기술사 또는 설비특급이 한 4,500, 5천 정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사 따도 한 4, 5년 동안 힘들게 땄는데 아무것도 혜택이 없는 거지. 그 이유는 뭡니까? 하려는데 PQ 경력이 없어서 그래요. PQ의 경력이 있으면 뭐 15년 우리 만점으로 돼 있는데 있으면 기술사 취득하고 나면 연봉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소방도 지금 이제 PQ가 이제 완전히 도입됐으니까 준비를 벌써 해서 내가 지금 휴무 기간을 가지면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아직까지는 점검, 설계,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뭐 소방에 관련돼 있는 뭐 안전관리자 이 경력을 어떻게 산정해 줄 거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하고 이제 정리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주택 감리 경력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사전검증제도니까. 그래서 그거가 있게 하기 위한 부분은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나는 감리인데 호텔 감리 경력은 많은데 공동주택이 없어. 그러면 또 혜택을 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거는 공동주택 경력이 제일 중요하게 전기 쪽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자격증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그런 면허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회사인데도 소방 면허도 있고 예를 들어서 통신 면허도 있고 있으면 경력을 다 인정받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 자격증을 그러니까 휴지기에 두시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경력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회사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지도 꼼꼼하게 보고, 그래서 공동주택 경력이 좀 부족하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는 기술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PQ가 세부적으로 한 2, 3년 이내에 시작됩니다 하면 오랜 경력을 가진 분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를 거의 다 답습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전기 쪽 좀 보면서 이렇게 경력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제 사견입니다. 사견. 모의고사를 전에 들으면서 한번 띄워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좀 늦은 감이 좀 있네, 그죠? 우리 책 진도하고는 그렇게 별 차이는 없지만 명절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한다고. 1번입니다. 1번 한번 볼까요? 1번에 가스누설 경보기는 지금 올해 나온 책에 107페이지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 나온 책에 107페이지 개정으로 해서, 그래서 가연성 가스 경보기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한 정의도 있고 각각의 설치 기준, 그리고 농도는 형식승인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답안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스 누설은 이제 한 번은 좀 되게 심하게 당할 정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잘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스 누설 한번 볼까요? 가스 누설은 지금 이제 123회 시험이 가스에 대한 정의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가스. 가스 한번 볼까요? 가스는 원래 우리 영역은 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가스에 정의하는 부분은 없고요. 과학 안전관리법이죠. 과학가스 보안법이라고 해서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약간 좀 부딪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더 보면 됩니다. 가연성은 또 뭐고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 다음에 독성가스가 뭐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독성가스는 어떤 기준점으로 합니까? 라고 하면 허용농도 기준으로 해요. 허용농도가 뭐냐라는 형태로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5000ppm 이상 되더라, 맞죠? 독성이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아닌 놈이 누굽니까? 이렇게 보면 CO2 같은 놈이에요. CO2는 5000ppm이거든. 그런데 얘네들은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독성가스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가스처럼 해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독성가스의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뭘로 허용농도에 대한 산정의 기준을 가집니까 하면 TLV라는 놈이다. 그죠? TLV에서 TWA, STL이랑 그리고 S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10점짜리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그죠? 네. 얘네들은 만성이라고 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성.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근무하는 역할하고 똑같아요. 근무 몇 시간 하니? 예를 들어서 8시간이고 15분이고 한순간도 안 되게 이렇게 해놨지. 한순간도 넘어서서는 안 되는 독성입니다. 위험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가스 안전관리법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얘하고 또 어디 연결됩니까 하면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은 우리가 가스 설비에 대한 용기 기준하고 연결이 돼요. 가스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의 용기. 이 부분에도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한 기준을 따라요. 근데 따라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소화가스는 번외로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안 하죠.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 가보면 한 20년 되는 CO2 용기인데도 검사를 안 받아서 바깥쪽에 녹이 좀 썰었다든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가스 안전관리법 상으로 보면 뭐 점검을 받고 용기 검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외 기준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이걸 참조해서 한번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왜 자꾸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냅니까? 라면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보면 어떤 피해가 발생했냐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면 돼요. 그죠? 그 중에서 1순위가 누구냐라면 CO2 또는 일산화탄소지. 일산화탄소, CO2. 이거 어떻게 생기니? 연소에 대한 메커니즘 때문에 생기더라는 거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보고. 그래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독성이 좀 많이 있어요. 그죠? 일산화탄소 허용 농도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 뭐 지금 뭐 명절이라고 지식을 절을 하고 보냈어요. 절로. 얼마? 얼마? 대답을 지금 이제 단체적으로 야 새해부터 내 말 안 해야지 이제. 난 말하면 다친다더라. 뭐 점을 좀 잘못 보고 얼마? 1,400. 야 카메라 꺼라.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사람 동상 찍고 있댔는데 1,400은 죽을 것 같은데? 50ppm 이런 거 가장 기본이 50ppm 허용 농도 어디까지 피난됩니까? 라면 1,440 뭐 이렇게 가야지. 컷하고 다시 해야 되나? 답을 다 가르쳐주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가? 여기 5,000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그죠? 예. CO2 가스로도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고요. 연소 메커니즘을 보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게 되는 당연히 이제 불완전 연소라는 용어들이 언급될 거예요. 불완전 연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발생되냐? 맞습니까? 어떤 피해가 있었니? 지금 현행법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개정됐냐? 지금 어떤 문제점 생기느냐까지 보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현재가 지금 이제 기준화되었어. 지금죠? 가스 누설 경보기가 이제 기준화되어 가지고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을 잠시 보면 보일러 기준, 일산화탄소 나오는 기준 되어 있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고요. 107페이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부분들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가스를 쓰고 있는 형태는 다 설치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지. 가스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 그죠? 그래서 기본법에서는 정확한 용어를 얘기해서 읽어보면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사용된 장소 이렇게 돼 있어요. 기체 연료 쓰는 거. 말 그대로 이제 LNG, LPG 쓰고 있으면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조해서 이게 좀 상위법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되더라.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죠? 일산화탄소 관련되어 있는 소자, 뭐 이런 등등을 또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보기 설치 기준, 분리형, 경보형, 경보 농도 기준, 요것들은 이제 형식 승인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작동과 부작동들 잘 한번 익혀보세요. 그죠? 원래는 어느 농도 있으면 작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작동은 오동작을 방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1차 농도가 0.025 정도 되네요. 그죠? 2차가 0.055고 이게 뭐 한계 얼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걸 조금 더 곱씹어서 일산화탄소는 좀 더 많이 깊이 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안 좋다고 보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죠? 첫 번째가 어떠한 연소든 초창기에는 다 불완전 연소를 하게 돼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텍사스 주입니까? 어느 주죠? 미국에 지금 한파온데. 텍사스 주에 추워가지고 나무를 떼가지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개념이 참 없는 거죠, 잘. 그리고 추우니까 맞고 떼우니까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마시고 질식사하는 거예요. 좀 많이 좀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그죠? 네, 다시 보시면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더 고민은 뭡니까? 얘는 굉장히 높은 가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혼합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연성 범위, 연소 범위가. 시험에 안 나오는 이런 거 무조건 외워놔야지. 125, 74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엄청나게 높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더 위험해. 독성도 있고 폭발도 할 수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면.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기본이 배출이에요, 배출. 검지와 배출이 무조건이에요. 검지하고 무조건 배출합시다가 주목적이에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빨리 배출해야 돼요. 그죠? 일산화탄소를 배출을 안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얘네들 분자량에 대한 무게를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12하고 16이잖아요. 그죠? 얘는 28이라. 공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에어가 약 29예요. 이렇게. 같단 말이지. 이렇게. 얘네들은 배출시키지 않으면 그냥 있어요. 위험해. 잘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게 밀폐된 실이면 죽기도 하고 터지기도 해요. 불도 나고. 많이 중요합니다. 곱씹어서 입체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잘 적었죠. 농도도 이렇게 원래 되어 있는 정리되어 있는 정의하고 설치 기준에서 어떻게 해라. 그죠? 그다음에 농도 기준에 대해서 잘 적었어요.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수치적인 것들을 체크해서 많이 공부한 척 좀 해주세요. 그다음 나오는 2번입니다. 세 가지 검지 방식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106페이지에 이렇게 우리 책에 우리 문구상에는 99인데 106페이지 지금 최근 책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중요 표시도 한 2개 정도를 해놨네, 그죠? 감지 방식을 그렇게 중요하다보다는 지금 설치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해져 있는 상태죠. 원래 좀 중요할 수 있었었는데, 그래서 반접기 이렇게 한번 봐놓고요. 크게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 간단하게 원리를 이해하면 원리는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죠? 얘네들은 뭡니까? 라면 도체에 그죠? 문제가 생기면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번 생각하면 되죠. 얘네들은 전압이 줄어들어야 돼요. 저항이 좀 줄어들게 되는 형태가. 그래서 반접기가 있는데 반도체식이 있고 반도체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접촉연소식이 있고요. 접촉연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체열 전도식이죠. 얘네 두 개는 휘스톤 브릿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얘네들은 전압 강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전압 강화. 그래서 원리를 간단하게 그리면 저항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전원을 주어졌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와서 저항이 떨어지면 단하지 저항이 증가하는 형태, 전압이 증가하죠. 이렇게 두 번째. 그래서 전압이 증가하는 만큼 이렇게 경보가 울리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휘스톤 브릿지는 4개의 축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렇게 전원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맞겠다, 그죠? 검유계는 안으로 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그려놓으면 가스 검유계입니다 라고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 두 저항은 고정 저항이고 외부 내부로 되어 있는 거지. 외부. 이 저항 형태가 들어와서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항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전류의 흐름이 생기고 경보가 나가든지 화재 감지를 하는 거지. 원리를 엄청 간단하게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렇게 복잡하게, 왜냐하면 여기는 휘스톤 브릿지를 묻진 않아요. 휘스톤 브릿지를 물었을 때는 지난 시간에 했던 유도식도 한번 준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휘스톤 브릿지 꽤 나왔으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 책이 똑같습니다. 다시 보면 저항이 감소하는 만큼 반대편 저항 쪽에 전압이 높아지는 만큼 병렬일 때는 전압이 동일하게 올라가요. 여기도 이제 전압이 높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경보가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휘스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가 고정 저항이에요. 고정. 요 두 개도 같은 크기인데 외부고 내부지. 외부고 내부예요. 그래서 외부 형태가 한 500도 정도 올려놨었을 때 연기 입자가 닿는 순간 저항이 증가돼 버려요. 저항이 증가되는 형태에 따라서 검유계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이 전류로 의한 크기로 증폭해서 검지하더라라고 생각하면 돼. 좀 간단한 원리긴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만, 얘는 전압의 분배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요. 얘는 휘스톤 브릿지로 해서 미소전류 검출이 주원리긴 해요. 미소전류 검출. 그 형태로 해서 두 가지 보고, 각각 여러분 소자는 뭘로 씁니까? 라고 되어 있는 형태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백금선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뭐 차나 촉매 소자 뭐 이렇게 말이 장하게 나오지만 간단하게 이해해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자들 특징들, 그죠? 어떤 소자 쓰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 근데 얘네는 좀 아닙니다. 이런 애들. 제가 답안 체크할 때는 한데 얘네는 번외네. 그래서 보실 때 참고 좀 해서 이 부분은 아닌 거예요. 세 가지 원리만 이용하고 지금 이 부분들은 다르게 물었다. 그죠? 동작 시간에 경고 방식에 따라서 분류했었을 때 세 가지 분류니까 이 답하고는 채점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요렇게도 깔끔하게 해놨네요. 그죠? 그림도 엄청 잘 그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정리되어 있는 답을 쓸 수가 없는 상태면 이렇게 체크해서 넣는 것들 생각해 놓으세요. 그죠? 다시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상세히 물었을 때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라면 우리가 연소 메커니즘을 보면
연소 메커니즘을 보면 시간에 따라서 뭐가 발생됩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그죠? 초창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미립화되어 있는 가스, 연기보다 더 미립화되어 있는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그래서 가스, 연기, 그 다음에 불꽃, 열, 이렇게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죠? 그래서 조기에 검출해 놓을 수 있는 거. 형태, 분해될 때마다 바로 나오는, 그죠? 예. 뜨거운 열기류 없이 발생될 수 있는 형태. 그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두 개를 같이 보는 형태도 있지만 좀 더 이른다 해서 조기 감지가 가능하겠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형태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감지기들보다는 일찍, 그죠? 일찍 발생시키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그죠? 그래서 요렇게 감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요렇게. 이게 가스고 일반적인 감지기예요. 일반 감지기. 그래서 요만큼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말이지. 줄일 수 있다는 말은 당연히 피난 안정성을 높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조기에 감지하는 만큼 조기 피난도 되고 조기 소화도 되고 기타 등등 이렇게 다 추가적인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에 대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원리만 하세요. 핵심 원리만 어떻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메커니즘도 똑같고 소자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하는 거. 플러스에서 소자 조금 더 주의하세요. 소자 주의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특징이 뭡니까 하면 소자는 나중에 한번 따로 조금 정리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한번 잠깐만 정리해보면요. 소자는 도체 소자는요. 도체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도체는 온도가 조금 더 상승되면 저항이 좀 증가된다. 그죠? 조금 증가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는 요 두 가지만 해놓을게요.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원래 평균적으로는 저항이 감소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서미스트 같은 게 있어요. 서미스트. 여러 세 가지에서 저항에 대한 크기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부도체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요. 부도체. 이 부도체는 그냥 우리 뭐만 기억하면 될까요? 부도체는 정전기하고만 연결이 돼요. 정전기하고. 부도체에서 정전기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잘 한번 이해해 놓으세요. 또 하나만 더, 부도체 중에서도 한번 생각하면 뭡니까? 라면 부도체를 우리 다른 말로는 전류가 흘러지 못하게 끊는 역할이에요. 절연 이런 역할. 절연일 때는 어떤 개념입니까? 절연이라고 하는 것들은 절연에 대한 파괴, 뭐 기타 등등을 고민해 볼 수 있겠구나 해서 절연에 관련되어 있는 저항을 고민해 주세요. 절연 저항이 그럼 저항입니까? 해서 저항이 크면 부도체예요. 저항이 크면 부도체. 얘네들 단위가 메가옴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측정하는 장비 이름도 특이해요. 메거예요. 이렇게 측정 장비가. 메거로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해요.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절연은 타고 가면 굉장히 많지. 그죠? 예, 뭐 누전도 될 수 있을 거고, 감전도 될 수 있을 거고,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세 가지는 양념처럼만 간단하게 한번 적읍시다. 그렇게 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아날로그 왜 쓰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아날로그 왜 쓰냐. 이렇게. 자, 이 아날로그 한번 볼게요. 10점짜리로 핵심만 좀 더 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평상시에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볼 거고, 자기 보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보상 기능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더러워지는 만큼 보정해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환경적 영양인자를 보정해 주겠다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일반 감지기가 있을 거고, 이런 방향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지기 대신에 이걸 왜 쓰지? 그러면 일반 감지기에서 주소용을 쓰는 거예요. 주소용. 이 감지기는 그럼 화재 발생 위치를 어떤 단위로 파악할까요? 화재가 발생했어. 화재 발생하면 일반 감지기는 경계구역별로 봐요. 경계구역은 막말로 얘기하면 한 20개 실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실에 불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노래방 생각해 보세요. 지하의 노래방. 발신기는 개별로 설치하고 나니까 좀 나아졌지. 감지기가 한 회로로 돼 있는 거예요. 감지기만 따져보면. 근데 발신기는 개별로 돼 있어요.
그죠? 감지기로 발신기를 날아야지 뭐 감지기 같이 날아야 되는 없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돼 있어. 노래방 안 가보셨구나. 노래방 안 눌러봤구나. 이렇게 경계구역이 다 정리하면 600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 넓은 굉장히 많은 실이 돼 있을 거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화재 발생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형태. 그죠? 야, 그러면 일반 감지기에 주소만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럼 주소형의 특징이 뭡니까? 라면 일반 감지기에 주소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이 주소는 누가 넣어줬습니까? 하면 중계기가 넣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감지기 성능이 뛰어나지는 건 아니고요. 위치만 파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화재 발생 위치를 뭐로? 감지기 단위로 볼 수 있어요. 감지기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뭐까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이 아날로그의 특징은 뭡니까? 하면 얘네들은 감지기 기능도 향상됐어요. 감지 기능이 향상되고, 감지보다는 화재를 갖다가 이제 판단하는 기능이 향상됐다고 보면 돼요. 판단이 향상됐어요. 또 뭐, 당연히 주소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주소 기능. 이렇게. 잘 한번 이해해야 돼요. 그죠? 왜 자꾸 이렇게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앞에 계획에 쓰는 말이다. 그죠? 고층, 심층, 그리고 대규모, 당연히 위험해져요. 위험이라는 말을 우리 또 좋은 말로 가혹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혹도가 커져요. 그럼 위험하겠네요. 그러면 인명피해라든지 아니면 물적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축소시킬까요?를 고민했었을 때 조기에 감지하고 화재 위치를 바로 알면 접근해서 탈출시키고 진압하는데 바로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고민했었을 때 지금 우리 법은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사항은요. 그러면 1번이에요. 2번 현재는요. 현재는 30층 이상만 대상이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외에 위험한 거 볼까요? 자, 위험물 시설. 위험물. 없어요. 쇼핑센터. 대상 안 돼요. 이렇게. 심층. 대상 안 돼요. 뭐 요양병원 뭐실 전부 다 대상 안 돼요. 학교 이런. 만약에 불러서 학교에 애들이라 다치거나 해서 보세요. 난리가 나. 학교 이제부터 다 바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은 다 아날로그로 바뀌었어요.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럼 왜? 미리 바꿔주는 거지. 나중에 욕 들을 거니까. 다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당연한 거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잘 이해하면 되지. 제 두 개예요. 엄청 중요해. 이 감지기가 상태가 어떤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 진단 기능이 있어요. 진단은 딱 쉽게 얘기합니다. 농도가 감소되거나 농도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한점을 해서 경보를 울리게 돼요. 야, 얘 감지하는 능력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진 거야. 그럼 교체해. 솔로 다시 확인하고 교체해. 그러고 난 다음에 환경의 적응성 기능이 있어요. 그 부분들 자기 보상 기능이라고 그래요. 자기 보상 기능. 야, 여기는 기본 온도가 50도부터 시작해. 그러면 50도부터 해서 한 10도, 15도 올라갔을 때 화재 감지하면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의 적응성을 높이는 거야. 엄청 중요해요. 예, 여기는 기본적으로 연기가 약간 좀 뿌해. 연기 조금 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화재 발생하면 오동작이 되니까. 두 가지 한번 정리하라는 거지.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렇게. 그죠? 한번 고민해 보면 아날로그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 보상을 개별로 할 수 있어요. 전체 시스템에서 특정 부위의 환경이 안 좋은 것들을 그 농도를 맞춰서 세팅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 감지기는 안 돼요. 그렇죠? 개별 환경의 적응성이 탁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서 좀 더 진화된 건 뭡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어요. 볼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 보니까 감지기 농도를 쭉 보니까 특정한 지역의 농도는 계속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가지는 아닌데. 그럼 거기는 자동으로 자기 보상으로 세팅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게 통틀어서 뭡니까? 신뢰예요.
탁월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요. 감지기가 좀 비싸지 않습니다. 엄청 비싸요. 아날로그 하면 몇 천만 원대, 몇 천만 원대. 응? R형 가는 순간 몇 천만 원을 바뀌어요. 이렇게. 솔로 가격 다 하니까 뭐 좀 나아지긴 하는데, 비싸. 그죠? 한번 반로 들어가세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가로 좀 더 말을 하기에, 대표적인 장소들, 고민, 지난 시간에 시험에 좀 나왔었던 주차장 한번 보자는 거지. 주차장 한번 볼게요, 주차장. 주차장이 지금 앞으로 이제 트렌드입니다. 조기 감지가 필요해. 주차장에. 주차장 화재는 특징 굉장히 많죠. 얘네들은 일반 감지기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할게요. 일반 감지기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프리액션 밸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지연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일반 감지기는 ASD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공기 흡입형. R형 대비, 아날로그 감지기 대비하면 가격이 별 차이가 없어요. 공기 흡입형으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장 얘기는 오동작이 없어요. 오동작이 엄청 줄었어요. 얘네들은 자기 필터도 엄청 성능이 좋아졌어. 한번 반호 들어가세요. 그리고 조기 감지예요. 한번 고민해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위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ASD는 위치 확인이 좀 쉽지 않아요. 위치 확인이 뭡니까? 위치 확인은 CCTV로 가고 있어요. CCTV에 대한 연계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도입돼야 될 것들은 뭡니까? 라면 열화상이에요. 옆에다가 열화상. 조만간 지금 들어올 거예요. 열화상 중요해요. 조금 더 긴 설명으로 추가를 시킬게요. 그 다음에 연기 오염. 연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네. 일반 감지기에서 이렇게 바뀐다 하고요. 이렇게 바꿀게요. 3층 10층으로 갑니다. 10층. B3F보다 낮은 층들은 물이 차 있는 배관으로 쓸 거예요. 동파만 안 되면 무조건 습식으로 가는 게 우선적이에요. 볼게요. 그 다음 나온 형태는, 자, 연기는 배출 어떻게 할까요? 연기 오염에 대한 인명피해는. 얘네들은 지능형 배연이라고 써요. 엄청 단순한 메커니즘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새로운 신기술이냐 그게 아니라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이렇게. 급기. 이렇게 배기. 급기예요. 배기. 이렇게. 멀리 못 가잖아. 유인펜 보내요. 이렇게. 유인펜.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이렇게 보내요. 되겠습니까? 1번, 2번, 3번. 평상시 상태예요. 얘네들은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해서 회전력을 다시 줘요. 농도가 많으면 많이 보내가지고 많이 걸러요. 이렇게. 청정하게 바꾸는 거지. 그러면 화재 발생하면요. 화재 하면 2번은 스탑이에요. 2번은 정지하고요. 1번을 배기로 바꾸는 데도 있어요. 1번, 3번을 배기로. 이런 타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번대에 있는 형태를 급격히 배기로 빼요. 회전력을 높이는 거지. 3번에 배기력을 강화시켜요. 이렇게. 10m 이러고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험에 나왔어요. 말을 이렇게 했는데 엄청 간단한 건데, 그냥. 그죠? 그래서 들었던 만큼 써주면 점수는 받았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또 뭐가 있느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법이 없어, 이거. 다시 생각하면,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데 화재 발생하면 연기 그렇게 많이 생겨. 근데 어떻게 빼줄 거야? 답은 없잖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주차장이 지금 이렇게 시각으로 가고 있어요. 한번 잘 반호 들어가세요. 주차장까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열화상으로 가볼까요? 열화상. 자기 진단 잘했고요. 이렇게. 그리면 너무 복잡하게는 안 그리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 기준점이 좀 높아지는 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더 높아진 만큼, 거기에 차이만큼 화재를 감지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평상시 여기서 요만큼 차이 나면 화재 감지라고 했었거든. 그런데 환경이 먼지가 좀 나는 상태라. 그러면 기준점을 좀 더 높여 잡아서 차이만큼의 화재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시고,
마찬가지다. 그죠? 설치 대상, 셀프 진단하는 형태, 그 다음에 자기 보상 기능. 이렇게 같다. 그죠? 요렇게 농도가 바뀌어가는 따라서 차이를 둬서 스스로가 인지하는 거예요. CCTV는 열화상은 좀 시끄러워져가지고 열화상은 이거 그냥 재밌게 한번 쭉 한번 적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우리 합시다. 우리 뭐 불꽃도 다 배워왔던 입장이어서 이렇게 한번 할게요. 그죠? 태양광이 이렇게 와요. 태양광이 우리 지구로 이제 비춰주지. 이렇게 비춰줄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비춰줬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가 여기 적외, 여기까지. 이건 얘를 자외 이렇게 불러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외 이래서 인프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 I 적외네. 적외 IR이고요. 얘는 UV 울트라 바이올렛이고, 얘는 적외에서 인프라 이렇게 불러요. 얘는 외, 적 바깥쪽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예. 요 개념으로 해서 똑같이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크고, 얘네들은 작아요. 점점 작아지고, 파장은 어떻게 되냐? 파장은 짧고요. 얘네들은 굉장히 길어지겠지. 추가로 하나 더 적으면 굴절률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굴절률이라는 것들은 에너지하고 똑같이 굉장히 굴절률은 커요. 굉장히 작게 되네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그 주요 용도는 뭐냐? 이렇게. 주요 용도. 이 개념을 알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편하니까, 얘네 그냥 살균. 그죠? 유후에서는 살균 일을 많이 했었지. 그죠? 그래서 전체 태양광에서 2% 정도 되는 양이에요. 얘네들은. 태양광 중에서 2% 정도 되는 거고, 얘네들은 주로 뭐 합니까? 라면 얘네들은 리모컨 조작할 때 이런 것들 많이 쓰고요. 지금 이제 시험에 나올 것들은 열 감시 카메라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좀 중요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주된 게 열이에요. 열하고 무조건 연결이 됐어요. 이걸 파는 듯한 느낌, 깊이 파던 사람처럼 답을 쓰세요. 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딱 한번 생각하고, 얘네들은 뭐 비타민 합성 이런 말 적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비타민 D 합성에 연관이 있고요. 뭐 좀 더 안 나가면 지금 A, B, C 단계로 되어 있는데, C가 제일 위험해요. 뭐 이 정도 그냥 해놓고, 적기는 많이 적었지만, 결국 C가 제일 위험한데 C가 프레온가스로 환경으로 파괴가 돼요. 이런 말까지만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뭐라고? 얘네들은 A, B, C로 나누고, 그죠? 얘는 원거리, 얘는 근거리라고 해서, 그죠? 원거리에서 근거리에 대한 자외선인데, 이 근거리 자외선 C가 제일 위험한데, 이 위험이 오존으로 막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프레온가스가 오존을 파괴하면서 C 양이 많아져서 피부암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지? 그까지만 한번 체크하세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열화상으로 이렇게 가보면, 열화상은 원리를 지금 이해를 시키겠니까 한번 봐놓으세요. 그죠? 우리는 열화상은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열화상 원리는 열화상 카메라의 원리지. 열화상 카메라의 원리는 이렇게 이해합시다. 첫 번째, 이렇게 들어봤던 말로 생각하세요. 나이트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트 비전이 있어요. 이 나이트 비전은 이렇게만 이해합시다. 그죠? 나이트 비전이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는 게 있어요. 나이트 비전은 뭡니까? 라고 하면, 나이트 비전은 우리가 빛을 비춰가지고 반사되어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쉽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적외선을 쏘고 들어오는 양을 측정해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어떠한 뭐 물질 이렇게 해놓고. 나이트 비전 우리 고글 같은 것들 하고 지금 비싼 차, 예, 야간 운전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쏘고 오는 신호를 보고 물체가 있는지 인지해서 운전할 수 있게. 이해됩니까? 그 비싼 차 야간 운전도 그냥 투시하듯이 이렇게 봐진다더라고요. 나이트 비전 기술이에요. 개발된 지는 군에서 엄청 오래됐지만 상용화는 그런 식으로 되고. 열화상은 이렇게 합시다. 열화상은 단순히 물체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어요. 이렇게 열을 감지해요. 그냥 측정을 하는 거. 이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세요. 나이트 비전은 쏘아서 반사된 걸 받아들일 거고요. 열화상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질이 열을 내요. 여기 원리적으로 한번 보면 마이너스 273도 절대 온도의 외적인 모든 물질은 발열을 해요. 발열. 이 발열을 검출해내요. 그래서 항상 열이 따라온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열을 찾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반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보면 열이 만약에 이렇게 높고 열이 낮더라. 얘네들은 열이 높고 낮은 형태면 얘는 흰색이 뜨고 흰색, 검은색. 그래야 검지해내요. 뭐 고글 같은 그런 것들이지. 쏘면서 보는 것들. 이렇게 보는 거. 그죠? 요까지 한번 보고, 요건 양념처럼 인지했고요. 그죠? 예.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요것들은 메모 하나 해놓으세요. 이렇게. 자, 열화상일 때 고려상에 뭐가 있을까? 열화상 고려사항은 첫 번째예요. 측정에 대한 측정 가능 범위가 중요해요. 쉽게 하면 온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온도 범위가 그러니까 좋은 걸수록 넓어요. 온도 범위, 측정 범위가 높다라는 거. 두 번째, 시야각. 시야각은 FOV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얘네들은 45도 이상 필요해요. 원거리 측정할 때는 멀리 있는 놈 측정할 때는 시야각이 좀 좁아도 12도, 6도 정도 짜리를 쓰고 있어요. 3번에 내한테 이제 화면에 떠야 되니까 해상도가 중요해요. 해상도. 근데 지금 적외선 관련되어 있는 열화상 카메라들은 해상도가 원래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일반 가시광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굉장히 해상도가 높을수록 화재 검지라든지 기타 등등 유리하다. 이렇게. 그죠? 특히나 원거리는 반드시 고해상도가 필요해요. 멀리 측정할 때. 네 번째는요, 열민감도. 열민감도를 한번 체크해서 우리가 소자를 한번 다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얘네들은, NE, TD 이렇게 써요. 그죠? 얘네들은 열민감도는 측정 가능한 최소 온도를 갖다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측정 가능 온도의 최소 단위. 측정 가능 온도의 최소 단위 이렇게 봐놓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열민감도가 낮을수록 써놓을게요. 열 화상 감도가 높아요.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다섯 번째 뭐가 필요하니 해서 초점이 잘 맞아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스펙트럼 범위라고 해서 스펙트럼 범위. 그죠? 예. 얘네들은 마이크로미터에서 파장 범위예요. 어느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한 5개 정도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가격은 싼 건 한 200만 원, 150만 원대부터 1억이 막 2, 3억씩 뭐 이렇게 하더라고. 엄청 비싸요. 산업용으로 이렇게 가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이제 전기 담당자들, 안전관리자들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분전하면서 열일을 측정할 때. 그게 한 1,500만 원짜리고 2,000만 원짜리 이렇더라고. 그런 거 들고 다니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 더불어서 그죠? 열화상에 대한 부분들 추가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주된 원리는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본 대로 마이너스 273도보다도 이상 되는 형태는 무조건 표면에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첫 글자입니다.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방사해요. 방사. 얘네들이 열을 방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원리 이렇게 보면 온도가 높으면 적외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적외선 파장이 짧아요.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제 검출해 내더라는 거지. 요 센서, 검출 센서가 있다.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센서는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마이크로 볼로미터예요. 요건 자료를 조금 더 준비해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한번 체크할게요. 그죠? 열 소자 입자를 여기서 많이 해요. 요 픽셀 단위 하나 있는 것들을 열 받아가지고 그걸 바로 이제 전류 크기로 바꾸는 형태를 하더라. 한번. 그래서 이걸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 온도의 높낮이를 이미지화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조만간 나올 거라 생각하고 준비를 좀 해놓을게요. 몇 가지. 이렇게. 그죠? 그 원리 이제 하나 파악했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 CCTV 관점으로 해서 답이 좀 써져 있어요. 열화상이랑은 조금 더 차이가 나니까, 같은 원리처럼 돼 있긴 해요. 근데 조금 수정해서 추가로 좀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인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수정하고요. 그리고 연산 장치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소자를 통한 이미지화. 그래서 갈로 해서 좀 써주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죠? 열화상에 대한 부분들은 뒤쪽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했으니까 한 1km 떨어진 데서도 뭐 측정되고 이러더라고. 가스 나오는 것도 다 측정이 되고. 그죠? 그래서 점점점 좋아지는 세상이니까 참고해서 나눠 들어가세요. 약간 이제 뭐 우리 고층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비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각 없이 이렇게 쭉. 관 내에서 돌면서 이렇게 쭉 하다가. 그러면 기류 흘러가는 것들을 자동으로 검출해내는 거예요. 가스도 검출해내더라고. 그죠? 그 비싼 거 한 뭐 1억짜리 갖다 꽂아 놓으면 돌면서 그죠? 신고하기 전에 인지하고 파악하고 준비하고 온 거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해서 좀 더 잘 해놨어요. 그죠? 같은 내용으로 여기서 약간 양념처럼 설명해 준 내용들 조금 더 추가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기출 문제네요. IoT는 우리가 그 프린트물에서 한 번만 체크할게요. 지금 준거에서 요 자료가 있어요. 지금 준 자료에서 5페이지에 보면 모의고사 2회에서 뭐가 있을까요? 이랬는데 IoT 회사 들어가서 한번 보는 게 가장 최근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반기신문에 몇 번 떴던 회사 체크해 놓을 테니까 이거 업체 광고가 아니고 파이어가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가마 밸브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렉스 쌓거나 아니면 신우 밸브 이런 게 잘 나가고 좋고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라는 거지. 파이어가드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 보면 지금 나와 있는 IoT 나와 있어요. 엄청 단순하게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감지기가 있어. 이때 감지기는 다 무선이에요. 감지기가 있어요. 감지기가 있고 얘네는 통신 콘솔이 있어요. 통신 콘솔. 이 통신 콘솔은 집에 우리가 뭡니까? IPTV 보잖아요. IPTV에 대한 수신기예요. 그거가 똑같아요. 그걸 같이 쓸 수 있어 또. 지금 기능에. 그죠? 그래서 조그만 주파수를 열어놓으면 같이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 서버로 가요. 메인 회사 서버가 있어. 그래 신호를 가고 그 다음에 소방서 또는 뭡니까? 안전관리자, 거주자로 송신, 또 관제센터 이렇게 가요. 신호가. 그래서
엄청 특이한 게 우리 집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경만 몇십 킬로 있는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는 거지. 등록만 돼 있으면 대단하더라고, 그죠? 예. 그래서 통신 콘솔에서 뭐 합니까? 이 기능을 암호화해요.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 화재 신호를 딴 데서는 알지 못하게 해서 메인 서버로 보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 이게 지금 잘 안 돼 있었거든. 근데 지금 무선화되면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각광받는 거야. 이 감지기는 배터리 방식인데 10년 씁니다. 엄청나잖아요. 설치하면 우리 건물에 수신기를 달 필요가 없어요. 이게 됩니까? 네. 다 알아서 해줘. 이렇게. 그리고 꿈이더라고. 근데 각각 설치하길 바라지, 지금. 야, 니네 확인돼. 여기서는, 기능이 중앙 서버를 전송해요. 서버를 전송하고, 여기서는 복호화해서 암호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광대 센서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한번 봐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무선일 텐데, 무선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무선으로. 이 무선은 어떻게 씁니까? 유선 부분도 있고 무선 부분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는 유선이 오겠죠, 어떻게는. 광 케이블 같은 것들. 그때는 유선은 하나 쓸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RS235, RS483, 485 뭐 많거든요. 그에 대한 회선을 쓰고, 무선은 이걸 한번 내고 싶었는데, 지급이라는 게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급비는 참조해 보세요. 이거는 무선망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블루투스냐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예, 마이크로웨이브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처럼 지급비를 얘네들은 쓰고 있더라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5페이지에 문자 전송, 휴대폰으로 다, 전에 얘기했다, 그죠? 건물 들어가면 화재 몇 층에서 났고 어디로 피난하고 문자로 다 전송받아요. 얼마나 세상 편리해졌습니까? 건물에 들어가면 불나 3층에 났으면 모르는 사람 내려다 죽어요. 3층에 있으니까 무슨 편 계단으로 가라고 실시간으로 계속 전화 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119로 자동으로 신고해 주고요. 주요 기능이. 더 중요한 부분들은 감지기 위치라든지 휴대폰 전송했던 고유의 위치를 오픈하면 알 수 있어요. 단점은 있겠다, 그죠? 이 건물에 왜 왔니? 이런 것들 들키긴 하겠으나 그 외에는 내 위치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보여준다는 거. 단점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결론했을 거예요. 이 표에서. 맨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맨 밑에 바로 위에 검증 기준이 없어요. 아직까지. 검증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설치하면 좋은 건데, 이거 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지.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가고요. 점점 엄청 빠르게 상용화 저렴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뭐 몇 년 이내에는 시스템이 다 바뀌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빨리 필요하죠. 기존 감지기의 단점은 뭡니까? 왼쪽은 기존 감지기 돼 있거든요. 기존 감지기는 맨 밑에 써놓으세요. 전원이 차단됐었을 때 답이 없어요. 기존 감지기 시스템은 단선에 없어요. 단락에도 지금 없어요. 그 뒤에서 좀 더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IoT 감지기는 15km 떨어져도 설치할 수 있어요. 진짜 무식하죠. 15km를 설치해도 되는. 통신망에 대한 특징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렇게 잘 적었어요. 그 내용을. 여기 뭐 위치 파악, 그죠? 확장 가능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검증 기준 없다는 것들, 이렇게 주요한 것들 위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전파, 네트워크를 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언제 어디서든지 통신할 수 있다는 특징, 이렇게 보시고. 화재 감지기 설치 재배 장소는, 기본 개념이니까 알고, 뭐, 부목 실천지, 그죠? 고파, 공장 외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부목 실천, 천지, 고파, 공장 외부, 이렇게 외웠으니까 쭉 한번 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관리사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형태는 설치를 제외했는데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밀하게 조금 적으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적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상세히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냐. 그죠? NFP의 설치 제외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조해서 보시는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페이지 답은 우리 책 교재가 변경이 좀 됨으로써 123페이지, 한 페이지씩 전부 다 앞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시각 경보기. 시각 경보기는
요렇게 조금 더 이해해 놓을게요. 그죠? 네. 두 가지만 한번 고민해서 크게 이해합시다. 첫 번째, 이제 시각 경보기는 누구를 위한 부분이고, 자, 시각 경보기. 시각 경보기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했어요. 지금 모든 텔레비전 채널은 청각 장애인용 방송을 같이 무조건 해줘요. 그죠? 그래서 지금 환경도 거기 발맞춰서 가고 쓰고 있다.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추가로는 뭡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이해할게요. 우리가 좀 더 강화되어 있는 형태의 기준을 가져오는 거지. 강화. 어디 기준을 보니까 NFPA 보니까 강화되어 있더라는 거지. 대표적인 예가 수면실 침실이에요. 침실에 대해서 한 부분들. 여기 보시면, 복도 통로 기준 이후에 수면실 침실 지역이 많이 강화되어 있구나. 개성 사항이 좀 필요하겠다.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번외 얘기인데 당구장 표시하고 한번 준비하세요. 많이 시끄러워진 내용 중에 대표적인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건 감리할 때 매일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별표 1 기준으로 무조건 오피스텔이에요. 이렇게. 세금 할인받고, 세금 면세, 감세받고 하는 형태도 다 지금 취소됐습니다. 안 됐고. 그리고 방지신문 보면 다 이걸로 해서 처벌 비슷하게 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죠? 이게 무슨 용, 그죠? 무슨 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막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죠? 얘네들은 업무시설로 들어가요. 이해하면 업무시설에 업무하고 일정 부분의 공간을 구획해서 숙식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을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업무시설의 정의에 이렇게 나와 있어. 업무 보면서 일정 구간에 숙식해라. 이 부분이 어려운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주거용으로 분양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세를 받는데 얘는 같은 평수 이하라서 감세받지 않습니까? 했는데 다 안 된다고 떴어요. 법원에서. 참고로. 그래서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도 없어지고요. 소방으로 따져보면 너무 감돼 있는 형태. 보통 설계하신 분이 약간 착각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해서 거실, 그 재현 설비의 유입 공기 배출을 착각하고 빼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나는 거지. 절대 안 돼. 잘 한번 이해하세요. 그죠? 얘네들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 뭡니까? 첫 번째, 시각 경보기 다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번째, 유도등 다 넣어야 되는데. 유도등. 실마다 유도등 다 넣어야 돼요. 되겠어.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우리 특히 부속실 재현에서 유입공기 배출된 발 넣어야 돼요. 유입공기 배출. 면제 못 받으면 돼. 이렇게. 다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됐고, 잘했어요. 이거 외워서 쓰기 너무 힘든데, 주안점이 뭔지 위주로는 꼭 체크하셔가지고 써놓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잘 적었어요. 그죠? 한눈에 딱딱 들어오게 빠진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 그죠? 좀 부족하게 쓴 것 같은데, 빠진 게 없어가지고 엄청 다 잘 됐더라고요. 그죠? 네, 개선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잘 체크해서 가세요. 그 다음에, 피난기구의 적응성. 한 번은 더 안 나오겠습니까? 한 번만 더 나온다 생각하고, 여기에 노, 의, 다, 그죠? 그입니다. 노이다, 그. 나중에 없어, 그리고 그 밖에 것.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우리 좀 특이하게 피난용 트랩이 시험에 이제 물었어요. 피난용 트랩은 그냥 계단 같은 건데, 사람들이 기본 개념이 없었거든. 그리고 잘 그려져 있는 그림도 없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성능 위주 설계하는 사람도 피난용 트랩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감리들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지. 이유는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하층에 설치해야 되는 피난기구에 포함이 돼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 감리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도면 피난용 트랩이 있겠구나 해. 근데 아무도 피난용 트랩을 몰라. 아이러니죠. 설치해야 되는데 몰라. 뭔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15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한번 보시면 되니까 세상에 없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25점짜리로 잠깐 체크하면, 이제 고민을 내가 계속 해랬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제가 잘못 설명했을 수도 있는 형태인데, 이해를 잘하면, 개요와 결론이 있어요. 개요, 결론. 개요와 결론은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요 못 썼다고 해서 불합격되는 게 아니라고. 결론 못 썼다고 해서 불합격되지 않아요. 불합격은 언제 됩니까? 본론 못 쓰는 놈은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이거 못 썼는데 뭐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 보니까, 작곡가도 되겠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소설 쓰고 앉아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불합격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그들이 모이는 곳 있죠. 그러니까 55점과 60점 사이. 거기서는 한 끗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그때는 정말 중요한 게 흐름이 중요해요. 좀 흐름. 그 내 점수가 한 58점이나 57점 이렇게 계속 가는데 합격이 안 돼. 그러면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외에 55점 밑이다. 그러면 이런 데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욕한단 말이지. 나 진짜 개요가 너무 어려워. 본론 외웠니? 아니요. 그건 더 어려워요. 그럼 니체 공부, 니는 어쩌자는 순서를 1번. 그죠? 이게 2번. 이게 3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번, 2번, 3번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건 좋아. 근데 아니, 뼈대가 좀 없는 거지. 핵심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외에 하자는 거지. 그때 또 너무 복잡하더라는 거지. 개요를 짤 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하면 첫 번째가 죽어. 이렇게. 위험. 시선 끄는 게 이게 제일 좋아. 야, 이거 다 큰일 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가스누설 경보기. 야, 최근에 울산하고, 그 위에, 그래서 다 죽었잖아, 씨. 됐죠,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있잖아, 지금. 성능 유지 안 하면 되겠어요. 라면서 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처참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큰일 난다. 두 번째, 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 있니, 지금? 현 상태. 자, 현상이라고 적을게요. 현 상태. 우리 현실에 지금 없어. 만족스러운 게 없어. 그죠? 그래서 없으니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는 거지. 3번, 알아보자. 지금 있는 걸 도대체 얼마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는 거지. 이렇게 딱 세 개 생각하세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래시오브 물으면 야, 다 죽는데 씨. 올다이. 늘 얘기하는 올다이. 큰일 나. 이런 것들. 내진 지금 바뀌었는데, 그죠? 기존 거 뭐 어떻게 해? 야, 내진에서 붕괴되면 난리가 나. 기존 거 이제 이렇게 했어. 그걸 개선된 거 좀 알아보자는 거지. 그 다음에 결론 부분 갔어, 결론. 요것도 같이 쓰라고,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나더라는 거지. 너무 많이 죽어. 많이 죽었어. 많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없어. 없더라는 거지. 이 현실을 다시 한번 곱씹어 주는 거지. 진짜 참담하더라. 그 두 번째, 뭐 도입된 거 있겠죠. 위에 걸 알아보니까, 이런 기능은 좀 더 되더라는 거지. 기능. 3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인마? 앞으로 쉽게. 앞으로. 뭐 도입, 뭐 정량적, 그리고 설계 반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들. 그렇게 적으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을 기본으로 가지고 접근하세요. 기본만.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 두 줄. 두세 줄. 그 반 페이지 딱 세팅. 걔는 뭐, 고민을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 본론 못 외우는 걸 고민해야지. 점수는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다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을 좀 더 수정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개요하고 매끄러움지에 대한 2번. 이렇게 가는 거지. 본론. 제일 중요한 거. 아날로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죠? 최근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맞죠?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자세히 알아보자. 잘 적으셨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은 대상, 뭐 기타 등등. 그죠?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이 페이지 맨 위에 있는 1번 아날로그 감지기의 핵심은, 그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자기 보상 기능이 된다라는 것들은 정말 막강한 기능이에요. 그걸 한번 꼭 기억해서 보도록 하시자는 거지. 그죠?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지. 잘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같은 내용이에요. 2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보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개요가 얘예요. 이해됩니까? 개요가 얘라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해당 위치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단일한 연소 생성물만 파악하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화재의 위험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그게 첫 번째 줄이에요. 기존 설치된 감지기의 문제점이. 그리고 하지만 현행법상 그것만 설치되게 돼 있어.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이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 했어. 그래서 알아봤어. 뭐 되는지. 기존 거 엄청 많은 문제점이 있네. 그렇죠? 아예 못 쓰는 것처럼 만들어놨죠. 읽어보면 기존 감지기 다 쓰레기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겠네. 엄청 비싸. 아,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이렇게 기능이 좋네. 그죠? 그럼 결론을 가면 또 다시 기존에 엄청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현행 법상, 현행 기준상 그것만 다 설치해서 문제점이 계속 있는 거지. 그리고 알아보니까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환경도 파악해야 되고 기타 등등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좀 필요한 거지. 아니면 성능 위주로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 적으라는 거지. 그 다음에 3번도 좀 어려운 문제 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잘 적었었고 3번 문제도 조도 휘도 기준을 상세히 알기는 힘들거든요. 그죠? 이것을 얘도 좀 어렵지만 좀 준비하시고 어려운 것들 중에 중요도가 높은 거는 미리 준비하시는데 아니면 조금 더 늦춰가지고 난이도도 같이 파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덕트는 앞쪽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라면 덕트라는 말이 뜻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덕트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덕트는 지금 수업을 언제 마치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까? 덕트는 언제 화장실 가냐 이 새끼라는 느낌이 드는지. 덕트는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확대 관점이죠. 확대 관점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확대를 막을 거냐를 한번 고민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뭐가 확대가 가느냐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가스가 확대돼 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연기가 확대돼 갈 수도 있고, 연기. 세 번째, 열이 확대돼 갈 수도 있어. 우리 뭘로 막을 거냐는 거지. 시험에 잘 한번 나왔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가스일 때는 가스 감지기를 설치해. 그리고 막을 수 있는 MVD를 설치해요. 이렇게. 가스 디텍터를 얘기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는 스모그 디텍터를 하고 MVD 같은 것들을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열 감지기는 FD를 넣어. 열 감지기 이후에 MVD 써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나왔어. 바이오 단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주 나오면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죠? 여기에도 포함은 돼 있어요. 그죠? 예. 기능이 포함된 놈도 있지. 걔네들을 우리는 MFD라고 불러요. MFD. 얘네들도 MFD. 잊지 말아야 될 거는 FD는 똑같은 기능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폐쇄가 돼버려요. 그냥. 폐쇄. 그리고 얘네들은 복구가 안 돼요. 다시 이해하면 복구는 절대 안 돼요. 퓨즈가 떨어지는 순간 끝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최후의 보루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그 대표적인 걸로 어디로 이렇게 하면 건축물에 피난 안전구역일 때 어떻게 보내는 게 좋겠냐 이렇게 해서 한쪽만 이렇게 해서 흡입을 하니까 밑에 층에서 남불이 연기를 오염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큰일 나겠는걸? 그래서 어떻게 반대편에서 다시 또 흡입구를 하나 더 뚫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양쪽 흡입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놔요. 참고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센서가 필요할 거라는 거지. 센서. 그게 바로 덕트 감지기예요. 덕트 감지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덕트 감지기하고 폐쇄하고 덕트 감지기 있고 연기 오염된 폐쇄하는 거. 그렇게 보자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쓰고 있습니까? 정도 보면 4번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 요 지금 완전 페이지는 많이 틀렸네요. 114페이지에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고, 이오나 클라우드 챔버 방식들이 이렇게 있구나 보시고, 이렇게 답을 잘 썼어요. 이렇게. 답지 올려져 있는 것들 참조 잘 해가지고, NFP 우리 기준이 없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피난 유도서는 필수 암기사항이니까 제가 뭐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그죠? 그래서 요건 반드시 유도서는 암기를, 답도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보시면. 그죠? 다시 보면 기존의 등 자체가 뭐 피난이 되겠어.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많은 배우 사람도 많이 죽잖아. 그래서 선으로 가자는 형태고. 그렇죠? 현재 요거 다 혼용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쓰기밖에 안 돼 있죠. 다시 한번 보면 피난 유도선 어디 있습니까? 피난 유도선 어디 써요? 피난 안전구역에 쓴다고 생각되지만 계단에서 피난 안전구역까지에 대한 복도에만 쓰고 있죠. 두 번째 또 어디 써요? 어디? 다중화할 때만 써요. 그 외에는요. 공사장 쓰네. 공사장. 공사장 말하신 분이 이제 좀 있으면 학교 가는 거지. 공사장 임시다, 그죠? 임시. 그 외에 위험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안 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분간만 잠깐 쉬시겠다가 동영상 좀 끊어가야 돼서 129, 7에, 8에는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한 5분간만 조금 휴식 할게요.